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주도의 한 라이브 카페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도 이곳을 다녀온 여행객 3명과 접촉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연시 이동과 모임을 멈춰야 하는 이유가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949번째 확진자는 지난주에 제주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5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제주 7080 라이브 카페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진단 검사 결과 확진된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 카페에 방문한 광주 치평동의 부부 역시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확진자와 접촉한 또 다른 한 명도 추가 확진자로 분류되면서 제주 라이브 카페발 감염자가 광주에서도 4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골프 여행 가고 또 그 동선 중에 라이브 카페 관련 또는 직접 접촉 또는 간접 접촉을 통해서 확진되신 분이 4명 되겠습니다. 여행이라든지 이거 각별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7명이 광주에서 하루 동안 더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3명과 4명으로 나뉘어 있는 코로나 확진자들의 연쇄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일 집단 즉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광주 에버그린 요양원에서는 직원과 입소자 그리고 접촉자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설 내 감염을 통해 20명이 확진됐고 관련 확진자를 매개체로 해서 사우나 접촉자와 집들이 참가자 등 10명이 연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모임이 코로나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최대한 자제하고 멈춤의 시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새벽 0시부터 광주에서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선 5명 이상 모일 수 없는데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상무지구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광주 상무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거리 전체가 한산한 모습입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4명까지는 입장이 가능한데도 음식점을 찾아 음식을 먹는 손님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리 곳곳은 보시는 것처럼 불을 아예 꺼놓은 채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했습니다. 주변 음식점들은 5인 이상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안내문을 문 밖에 붙여두고 있었고 무단으로 이를 어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인씩 테이블을 미리 배치해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이 방역 수칙을 숙지하고 있고 5인 이상으로 무리지어 오는 손님이 원래 적은 탓에 큰 혼란은 없다는 게 주변의 상인들의 평가입니다. 짧은 시간에 시민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점심시간에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업주들은 4명씩 앉도록 했지만 테이블 간 간격이 좁아 우려됐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노인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과 경북 상주 종교 캠프와 제주 라이브 카페 등 전국적 교차 감염으로 연일 2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969명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이동통신기기를 3년 동안 10대 넘게 개통한 지적 장애인이 있습니다. 싸게 해준다는 대리점 직원에게 속은 건데요. 밀린 기기값과 통신요금이 1,0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다연 기자입니다. 지적 장애인인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광주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이폰을 개통했습니다. 아이폰을 써보고 싶다는 단순한 호기심에 개통한 건데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A씨가 지적 장애인인 걸 알고 할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권유했습니다. A씨는 몇몇 직원의 이런 수법에 당해 3년 동안 11대의 이동통신기기를 개통했습니다. 6개월에서 8개월 단위로 연락이 왔었어요. 핸드폰 싸게 해준다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싸게 해준다기는 진짜 싸게 해주는 것 같다 싶었죠. 심지어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는 사은품인 줄로만 알고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A씨의 휴대전화 개통은 지인들이 A씨의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면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기기값과 통신 요금이 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제때 돈을 내지 못해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드는 채권 추심업체의 독촉장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4-5번? 주말만 빼고 거의. 다른 지적장애인 B씨도 또 다른 직원에게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의자 모두 피해자들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악용했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치료라든지 사회적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한 감당하라고 지급해 주는 게 장애인 연금인데 거기에서 어떤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삶의 더 밑으로 더 바닥으로 장애인 인권단체는 지난 6월 해당 판매 직원들과 소속 회사를 준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피의자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는 피해자가 여러 곳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확한 가입 내역을 몰랐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착취에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 속에 최근에는 장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 피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별도의 금지행위 규정이나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일반 형법으로 처벌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장애인 학대로까지 보는 인식이 좀 많이 낮았죠. 어떤 악의적인 의도나 이런 것들이 양형에 좀 반영되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를 학대로 규정했고 상습적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법은 내년 6월에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숙박업소나 식당을 예약할 때 네이버에서 이용자 리뷰와 평점을 살펴보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너무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평점을 조작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고 심지어 전문적으로 조작을 해주는 업체까지 성업 중입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이버의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노출되는 방문자 리뷰.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실제 업소 이용객들만 리뷰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점도 보고 그 리뷰 내용도 보고 내용이 좋으면은 일단 믿고 하는 편이고. 그런데 여수의 한 숙박업소 방문자 리뷰를 살펴보니 의심되는 정황이 눈에 띕니다. 해당 업소에 별점 만점을 준 이용자 A씨의 리뷰 작성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놀랍게도 A씨는 단 3개월 동안 전국 각지의 펜션과 풀빌라 24곳을 이용했는데 모두 호평과 함께 별점 만점을 줬습니다. A씨는 또 한 리뷰에는 남성인 듯 여자친구와 함께 펜션에 방문했다면서 다른 리뷰에는 여성인 듯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A씨처럼 이해할 수 없는 작성자는 해당 숙박업소 리뷰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여러 개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하면 단 한 장의 영수증으로도 복수의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등 시스템상 허점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왔다 간 사람이 평가를 하는 별점인데 가짜로 이렇게 별점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반대편에 있는 선량한 업체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허위 리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7월에만 관련 계정 2만 개를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별점을 조작해주겠다는 업체는 업소 사장들을 대상으로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페널티라든지 이런 사항이 한번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복구 작업이나 이런 건 일부적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혀 없으세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들여다보는 네이버 방문자 리뷰가 시스템상 허점과 의도적 조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연말연시 무등산 국립공원 입산이 제한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아침 7시 이전 산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산 제한 조치는 무등산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국립공원에 공통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 사무소는 새해 일출 장면을 촬영한 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광주의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종교시설 1,200여 곳이 내일 드라이브스루 예배나 유튜브를 활용하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구청과 함께 그동안 현장 예배 강행 등으로 문제가 됐던 교회 등 560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9월 4살 난 원생의 다리를 묶거나 이불로 말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26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이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돌아다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해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재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모집한 4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서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집중적으로 입당원서 모집 현황을 관리하고 정 씨와 수차례 연락하거나 부시장실에서 만나 지역구를 논의한 점 등으로 미뤄 암묵적으로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곡성군 견면의 한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에 불이 나 차량 대부분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A씨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갑자기 나타난 고라니와 충돌한 후 차도 경계석을 들이받으면서 차량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이 지난해보다 8.7% 줄어든 것으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은 올 들어 지금까지 2,238건으로 지난해 2,450건보다 212건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작동의 원인으로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등의 오류가 대부분이었습니다.